보면 어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작업을 했었느냐 하면은 위에 상단에 로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메뉴를 가로로 배치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오늘은 이제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 오버했을 때에 이제 나타나는 효과들,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를 조금 또 수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하단 부분에 이렇게 이미지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이 이미지는 이제 슬라이드 되도록 만들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에 이 레이아웃 형태들을 먼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아마 요 메뉴까지는 한 시간이 오늘 되지 싶어요. 요 메뉴에 마우스 오버했을 때에 이제 서브 메뉴가 쭉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여기에 이미지 슬라이드 되어져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탭 메뉴라든지 아니면은 팝업 하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가 리스트 사용을 해서 만들었었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내부 안에 우리가 UL이라는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오차가 없는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메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어제는 그냥 플로트 얘를 플로트 레프트 시켜가지고요. 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플로트 레프트에서 얘를 가로로 배치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패딩 값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얘네들이 벌어지는 형태가 되게 만들어졌었죠. 이 부분이 벌어진 게 패딩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조금 더 요 부분을 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패딩을 좀 빼줄게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밑에 서브 메뉴를 만들 때 이렇게 패딩으로 이 영역을 잡아 놓게 되면은 서브 메뉴가 가운데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 메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서브 메뉴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중간으로 못 오고 이 서브 메뉴가 이렇게 치우쳐 가지고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요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 줄게요. 자, 패딩 LIA에 들어가 있는 패딩의 값을 없애어 주세요. LIA에는 그냥 디스플레이 블럭만 일단은 넣어 줄게요. 나중에 또 패딩이 필요하면 더 추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다가 주느냐 하면은 여기 헤더 내부한테 내부의 영역을 우리가 크기를 일단은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임의로 크기를 지정을 할 거예요. 우리가 총 얘 폭이 1200이잖아요. 1200 중에서 한 700이나 800 정도 얘가 메뉴를 메뉴 영역을 차지를 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다 위드 값을 넣어 줍니다. 위드는 700 정도 넣을까요? 700 넣고 그 다음에 얘가 크기 어느 정도 지금 크기인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를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 넣어서 얘의 크기 영역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아까 전에 패딩 줬는 거 뺐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붙어서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하면 여기에 이 위드 70% 아니 70%래 위드 700픽셀 줬잖아요. 이 안에 메뉴가 총 4개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메뉴 1개가 차지를 하는 크기는 얼마 정도 되어야 될까요? 이 LI가 차지를 하는 크기는
이 내부가 700이에요. 그럼 700 나누기 li의 개수만큼 해주면은 이 li 하나가 차지하는 크기가 되겠죠. 그럼 똑같은 크기로 얘가 배치가 될 수가 있겠죠.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배치보다는. 그러면 이 li한테에다가 헤더의 li 얘한테에다가 크기를 지정을 할 거예요. width의 값은 여러분들이 700 나누기 4 해서 픽셀 값을 입력을 해줘도 되지만 그 픽셀을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 퍼센트로 입력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 따로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4개 들어가 있으니까 100% 700을 100%라고 본다면 4개가 들어가니까 얘는 몇 퍼센트가 돼야 될까요? 이 li 한 개는? 맞아요. 25%. 그럼 25%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럼 얘가 width의 값이 25%가 되면서 보면 또 수정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 700 내에서 각각 25%씩 나누어져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은 얘가 25%씩 배치는 되었는데 위치가 어때요? 이렇게 지금 치우쳐져 있죠. 실질적으로 얘의 크기는 여기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li의 크기가. 근데 얘가 이 글자가 어때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이 영역의 가운데에 위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div라고 보다도 이 li에 들어가 있는 글자 이 내용들을 가운데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속성을 뭐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 li한테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추가를 또 시켜주세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플로트 레프트 되어져 있는 거는 li들끼리 있죠. 각각의 li가 원래는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밑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가로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플로트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는 그 li들 영역 내에서 들어가 있는 글자를 가운데로 보내주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사용을 했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여러분들 조금 그냥 보면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잘 구분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 있어요. 여기는 센터인데 레프트고 센터인데 왜 두 개 다 따로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 li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역 내에서 글자가 가운데로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지만 밑에 있는 이제 서브 메뉴가 나중에 글자가 나올 때 이렇게 중간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배치는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의 이 영역, 지금 파란색 블럭 나와 있는 색상 있죠. 요것도 지금 제가 만들어서 했는 여기 문제에는 따로 이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요 뒤쪽에 배경을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얘를 마우스 올렸을 때, 오버했을 때 하이라이트 나타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 배경은 지금 기본 배경은 없이 해놓고 나중에 마우스 올렸을 때만 하이라이트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구분해서 영역하고 좀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상을 좀 넣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글자의 간격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마우스를 올리는 이 크기가 여기밖에는 안 되죠. 요 얇은 줄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 li한테에다가 lia가 되겠죠. 링크를 걸어줬으니까 글자에 여기에다가 lia입니다. A한테에다가 패딩 값을 넣을 거예요. 아까 전에 패딩 넣었다가 뺐는데
패딩을 위아래로만 줄 거예요. 옆으로는 안 줘요. 옆으로는 이 LI 크기 내에서 25% 되는 그 크기 내에서 가운데 위치를 하라 해놨죠. 그러니까 위아래로만 저는 대충 한 20픽셀 줄게요. 그리고 좌우로는 안 줄 거기 때문에 0. 그리고 저장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영역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지만 마우스를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 블럭 내에 가자마자 이렇게 마우스가 바뀌죠. 안 그러면은 이 LIA에다가 패딩으로 사용을 안 하고 그냥 LI에다가 영역을 이렇게 넓혀주게 되면은요, 마우스 반응하는 그 부분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사실 뭐 시험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감점 요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메뉴가 너무 이렇게 위에 붙어 있잖아요. 조금 내려줄게요. 왼쪽에 로고에 맞추어 가지고 위치를. 그러면 얘 통째로가 내려와야지 되잖아요. 이만큼 한 줄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 LI한테에다가 여기 LI에다가 마진 탑으로 조금 띄워줄게요. 한 10픽셀 정도만 띄워볼까요? 얘한테다가 참 주면 안 된다. LI에다가 주면 얘 영역이 참 포함이 되니까 LI가 아니고 각각한테 아니고 내부한테다가 줘야 되겠지. 이 통째로는 참 내부잖아요. 헷갈렸어요. 내부한테다가 마진탑을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위에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한 10 조금 더 줄까요? 좀 더 내려와야 왼쪽에 로고하고 맞아 떨어지겠네. 이거는 딱히 뭐 정해져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는 로고의 위치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조금씩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세부적인 값은 따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메뉴는 다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인상번에 보면 이렇게 얘를 그리고 다 문제지 보면은 얘를 가운데 배치를 하라 이렇게 거의 다 되어져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요거 가운데 배치로 옮겨 놓고 밑에 이미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가운데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여기 랩을 만들어 줬었죠. 헤더 위아래로. 이 랩은 감싸는 애였어요. 여기 위드의 값을 우리가 1200 넣어놨었잖아요. 가운데로 배치를 해주기 위해서는 마진의 값을 0오토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화면에 가운데에 배치를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잡았는 그 형태하고 거의 흡사하게 되도록 이 위치를 조금씩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 로고 있잖아요. 로고를 그냥 요대로 둬도 뭐 되기는 한데 로고가 너무 지금 조금 큰 것 같아가지고 로고의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는 여기 어제 왜 로고의 크기 딱 지정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3번 페이지에 보면은 200에 40 픽셀로 로고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드렸는 이미지는 얘가
얘가 120 요거를 200으로 만들어라 해놨네. 더 크네요 이거보다. 가로로 길쭉한 로고를 만들어라 해놨네. 그거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 요 이미지의 크기가 너무 좀 이렇게 조금 여기 메뉴에 비해서 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의 크기를. 그러면은 물론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불러와가지고 이미지 크기 줄여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되지만 CSS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또 줄여주실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이 이미지가 여기 있죠. img 태그이잖아요. 얘는 어디에 있어요? 헤더 안에 들어있는 img죠. h1 안에 img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어줄까요? 헤더 h1 밑에에 img 이렇게 여기에 값을 적어주는데 위드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위드는 만약에 딱 정해져 있는 픽셀 내가 몇 픽셀로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면은 여기에 그 해당하는 픽셀을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비율에서 조금 한 70이나 80% 정도 작아지면 좋겠다. 그럼 여기에다가 위드 값만 그냥 80%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이미지가 원래의 자기 크기에서 이렇게 작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CSS에서 이미지의 크기 조절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가 주니까 상대적으로 또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 위에 너무 올라붙였잖아요. 그러면은 얘 이미지를 좀 내려서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마진을 사용을 할 거예요. 마진탑. 마진탑은 한 15픽셀 정도 넣어볼까요? 너무 내려왔네. 한 10픽셀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맞도록.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여기에 이 뒤에 글자의 배경을 그냥 푸른색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이 로고 색상이 빨간색 계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색상들도 좀 어느 정도는 맞추어 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점수에서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주조색하고 보조색 이런 거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제 봤을 때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위에 상단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 되었는데 요거 하나 빠졌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시험 문제에서요. 요런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 ALT라고 하는 값 있었죠. 이미지가 만약에 깨어져서 안 나올 경우에 도움말로 나오는 거 그거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어디 있어요. 7-5번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이미지에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ALT 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ALT 값 넣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안 넣으면은 또 많이 감점 요인이 되니까 꼭 추가로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 HTML에서 이거 넣어줄 거예요. ALT 값. 얘는 롯데월드 로고 이렇게 그냥 이미지에 대한 그 설명 글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img, src 뒤에다가 ALT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CSS도 좀 정리를 해줄게요. 헤더에 대한 부분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 놓으면 HTML에도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헤더의 영역입니다. 아니면은 헤더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뭐 헤더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CSS에서도 여기 부분은 헤더에 관련되어져 있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수정 작업할 때에 좀 더 편하겠죠. 물론 이 주성문을 적거나 아니면 뭐 깔끔하게 코드를 한다 해서 그거 시험에서 점수를 더 많이 받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헤더 부분은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할 거예요. 이따가 밑에 서브 메뉴 만들 때에 뭐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보충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HTML에서 중간에 이미지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이렇게 구조를 섹션으로 만들 거다 했어요. 그래서 섹션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다가 헤더 밑에다가 섹션을 만들어서 이 섹션은 밑에 있는 뭐 배너하고도 다 섹션으로 묶음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 줄게요. 얘는 이미지 슬라이스 되는 거니까 뭘로 할까요? ID 값을 하나 줄게요. 일단 그냥 요거는 나중에 줘도 되는데 그냥 미리 제가 붙여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지 받아가지고 내가 구조를 어떻게 하겠다 대충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부분에다가 이름을 뭘로 줄 건지 뭐 클래스 이름은 뭘로 할 건지 ID 이름은 뭘로 할 건지 대략 정해놓고 하시면 조금 덜 헷갈려요. 자, 여기에는 슬라이드 세트 왜냐하면 요 안에 이제 슬라이드 이미지가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그냥 고정되어져 있는 이미지 하나만 넣을 건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 세트라고 그냥 이름을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그냥 이미지 img 써서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이미지 폴더 안에 배너 배너 1번이 맞나? 배너 1번이 맞네요. 근데 요거 제가 이미지 조금 잘못 잘라가지고 드려가지고 얘가 원래는 이미지가 120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드렸는 건 1000짜리를 줬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요게 이미지 제가 드렸는 게 다 1000이거든요. 이미지 크기를 조금 고쳐주세요. 이미지 크기 고쳐주시는 거는 여기 CSS에서 이거 뭐죠? 아까 전에 우리 했는 것처럼 로고의 위드의 값 얼마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얘는요 그냥 또 여기에다가 이 이미지 태그 또 호출하고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HTML에다가 바로 그냥 위드의 값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 AT 값도 넣고 얘는 슬라이드 이미지. 그러니까 슬라이드 이미지보다는 여기에 이 이미지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요 이미지의 내용 있죠? 요거. 미라클 이수마수. 요 내용, 그러니까 얘가 이미지가 없더라도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이게 이 외표준이 ALT 값을 넣는 게 시각장애인들 리더기 꼽으면 이 이미지 설명이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배너 아니면 슬라이드 이미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그거를 설명 글에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그냥 미라클. 그 다음에 위드 값.
와이드는 1200 픽셀. 요게 좀 이미지가 작아가지고요. 조금 크기를 늘렸어요.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일단 여기서 끝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되는 거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CSS에서 또 위치 잡아주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일단은 슬라이드 끝.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또 이미지 하고 게시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여기. 왼쪽은 게시판이 들어가고 오른쪽은 배너 이미지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하면은 얘네들 두 개를 일단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요.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그 안에 이제 작은 또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개는 플로트를 뭐 레프트 시키던지 하나는 레프트 하나는 라이트 해서 중간을 비워주던지 그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또 섹션을 이용을 해서 만들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섹션 을 만드는데 이 섹션 안에는 두 개가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섹션 안에 또 다른 섹션을 넣어줘도 되지만 섹션 안에는 보통 그냥 이제 아티클을 넣어서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좀 복잡하고 그러면 그냥 DIV로 그냥 넣어도 돼요. 저는 그냥 요거 좀 구분을 그냥 해볼게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렇게. 아티클에는 게시판이 들어갈 거예요. 공지사항. 일단 글자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옆에는 뭐예요? 배너 이미지죠. 이 배너 이미지도 뭐 아티클로 해도 되지만 아티클보다는 이제 얘는 배너 이미지가 아예 이 메인 페이지랑은 별로 상관이 없이 별도로 그냥 따로 이벤트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규어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원래는 더 맞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저는 피규어로 한번 해볼게요. GUER 피규어 해서 여기에는 배너 이미지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일단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 섹션은 또 묶음 이름을 지정을 해줄게요. 두 개를 하나로 묶음 이름. 얘는 컨텐츠라고 줄까요? 그러면 아이디는 요 아이디 이름은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고 일단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글자만 딸랑 두 줄 나타나겠죠. 이렇게. 아직 우리가 얘에 대해서 뭐 크기를 지정을 하거나 뭐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제 크기를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아티클 한테에다가 크기 얼마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규어 한테에다가는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하기 전에 먼저 이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크기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뭐 크기 지정 안 해도 어차피 랩에 크기가 지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그냥 하고 요것만 크기를 지정을 해줄까요? 그래서
그러면 CSS에서 여기에는 이제 여기는 컨텐츠 내용 부분이 되겠죠. 위에 슬라이드 세트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SS에서는 따로 안 넣을게요. 컨텐츠에 여기에 들어가는 아티클에 대한 그냥 크기 영역을 먼저 한번 잡아 볼게요. 아티클에 대해서 얘의 폭을 지정을 할 거예요. width의 값. width는 여기에서 총 1200픽셀이잖아요. 1200픽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번에 이 부분 계산을 할 때 포토샵에서 이 페이지를 이제 작업했는 거 열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얼마 픽셀을 재웠었잖아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시험에서는 굳이 그렇게 막 몇 픽셀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보기 좋게 공간만 띄워져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공간은 생각을 하지 말고 얘네들이 여기 2200 내에서 2개 들어가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위드의 값이 50% 되겠죠.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그냥 저는 퍼센트로 할 거예요. 계산 따로 안 하고 50% 이렇게 입력을 하고 배경 색깔 하나 넣어주세요. 아무거나. 그리고 피규어에도 마찬가지 요거랑 똑같이 피규어 해서 여기에다가 위드의 값 50% 그 다음에 배경 색깔 아무거나 높이 값 참 줘야 되죠. 높이 값도 넣어주세요. 높이 값은 일단 한 뭐 200이나 300 정도 이거는 이미지 넣고 나서 다시 사이즈는 고칠게요. 위드랑 헤이트 값 넣어주세요. 헤이트는 퍼센트 아니고 픽셀로 넣어주면 됩니다. 높이 값 안 넣으면 배경 색상 못 나오겠죠. 요렇게 위드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밑으로 떨어져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얘가 옆으로 가서 배치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CSS에서 여기 아티클이랑 그 다음에 피규어 한테에다가 다 플로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나중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울 거니까 요 위에다가 할게요. 플로트는 레프트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플로트는 레프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플로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얘가 지금 여기에서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높이의 값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영역이 설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플로트를 쓰면은 얘가 높이 값을 이렇게 강제로 주지 않는 이상은 얘가 영역을 가지지 못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다가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가상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가 이 플로트를 사용을 했는 부모 요소에다가 클리어 픽스를 추가를 시켜줬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를 플로트를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클리어 픽스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클래스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얘를 사실 넣나 안 넣나 별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보이는 거는. 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구조가 이렇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플로트를 사용을 했는 부모 요소에는 이 클리어를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 위에 우리 얘한테도 넣었나요?
얘도 넣어야지 되겠네. 우리가 요 li한테다가 플로트 썼잖아요. 그러면 얘의 분모 요소 ul한테에다가 클리어 픽스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헤더도 우리가 레프트 썼잖아요. 플로트. 이 H1이랑 내부를 두 개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얘도 헤더도 이게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얘도 넣어주세요. 추가적으로. 헤더에도 클리어 픽스 추가. 그 다음에 내부한테다가도 내부에 넣어줄까? 내부에 넣어도 되고 UL에 넣어도 되는데 UL에 넣을까요? UL에 LI가 가지고 있으니까 UL한테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 되었는데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크기를 조금 줄여주고 중간에 간격을 띄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간격을 띄워주는 거는 얘 크기를 조금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티클이랑 그 다음에 이 컨텐츠 피규어 얘네들의 크기 폭을 줄여줍니다. 그러면은 아티클은 50% 아니고 49%로 그 다음에 피규어도 마찬가지 49%로 여기에서 저는 위에 아티클에서는 얘만 이렇게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적어주실 때는 이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아티클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더 정확하게 지정을 해줄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49% 했으면 얘가 밑에 피규어도 플로트로 F2를 썼기 때문에 중간이 안 벌어지겠죠. 끝이 남아요. 이렇게 여기가 남죠. 여기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 얘의 위드 1200 내에서 한 개는 왼쪽으로 레프트로 하고 하나는 얘 레프트가 아니고 라이트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중간에 여백은 2%가 되겠죠. 1200의 2% 이렇게 알아서 계산이 되도록. 아니면 딱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얼마 픽셀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너무 위에 이미지하고 붙어 있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내려와야지 되겠죠. 내려오는 거는 얘 세트. 얘 세트는 뭐예요? 맞아요. 컨텐츠 한테에다가 마진을 주시면 되겠죠. 위로 떨어져야 되니까. 마진 탑. 얘가 또 이게 뭐죠? 브라켓이 조금 편리한 점이 여러분들 마진탑 해가지고 그냥 MT 이렇게 치면 마진탑이 딱 이렇게 바로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면 마진탑 이렇게 나옵니다. 15 픽셀 정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이 떨어져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탭 메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이 탭 메뉴가 여기에서 이미지 슬라이드하고 뭐 팝업 나오는 거 뭐 중에서 제일 복잡해요, 얘가. 자, 배너 이미지는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배너 이미지를 그대로 넣을게요. 그러면 글자 대신에 이미지가 들어가야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백그라운드 색깔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미지로 영역 보려고 색깔을 넣었던 거기 때문에 색상은 뺄게요. 색상 뭐 들어가 있어도 이미지 들어가면 어차피 안 나오기는 해서 그냥 두셔도 되는데 굳이 뭐 있을 필요는 없겠죠. 빼주시고 피규어에 백그라운드 넣는 거 뺐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HTML에서 이 배너라는 글자 대신에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img src는 이미지 폴더 안에 add라고 되어져 있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 도움말 에이틀 값 꼭 넣어주셔야 된다 했어요. 얘는 온종일 뭐더라? 온종일 혜택 온.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삐져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미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끝에 안 닫았네.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를 HTML에서 뭐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CSS에서 줄여 주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이즈를 한번 줄여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할 거예요. 얘가 49%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딱 픽셀을 알고 있으면 HTML에서 줄여주시는 게 더 좋은데, 얘는 모르니까 그냥 CSS로 %로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컨텐츠 안에 있는 피규어, 밑에 있는 이미지 한테에 얘는 위드의 값, 위드를 100%로 줍니다. 왜 100%냐 하면 얘가 49%잖아요. 이 컨텐츠 피규어는. 이 피규어 49%에 꽉 차라 그거예요. 부모 요소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얘 왼쪽에 요거 높이도 조금 더 얘하고 똑같이 줄여주는 게 보기에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에서 얘 사이트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실 때에도 이런 높이, 바로 높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새로 끝나는 이런 부분들을 딱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코딩할 때도 쉬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형미에 봤을 때에도 예쁘고. 네. 이 부분을 섹션으로 만들어 줄 거니까 일단은 HTML에서 또 섹션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요 뒤에 내가 한 개 빠졌네. 여기 클래스 이름 참 좋구나. 여기까지는 컨텐츠 끝. 그 다음에 요 밑에 섹션으로 얘는 컨텐츠 2라고 줄까요? 이거를 컨텐츠 위에 거를 그냥 컨텐츠 1로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아이디는 따로 이름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컨텐츠 1, 2 이렇게 할게요. 2번. 그러면 CSS에서도 아까 전에 여기 컨텐츠를 컨텐츠 1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미리 다 정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좀 재반복하는 일이 좀 없겠죠. 밑에 있는 부분은 컨텐츠 2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목 위에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사진이 배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특별한 경험 요 부분은 이제 제목이에요. 그래서 H태그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있는 밑에 있는 요 이미지들은 뭐 여러분들이 넣어주고 싶은 구조로 넣어주시면 돼요. 사실 뭐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뭐 각각 이 div 하나씩 div 해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하는 이런 이미지 넣는 구조가 너무 그냥 그 div 짜가지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테이블로 짜서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 부분을 뭘로 하던지 간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텍스트는 H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미지하고 텍스트 나와 있는 요 부분은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일단은 글자 위에 제목 들어가잖아요. 특별한 경험. 이거는 H로. 위에 H1 우리 로고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는 H2로 쓸게요. H1을 써도 뭐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H1 하기에는 글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냥 H2에서 조금 그냥 이제 서브 타이틀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작게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또 이 시험지 문제에서도 보면 요런 메뉴들이나 로고 뭐 그런 부분들을 계층 구조가 잘 나타날 수 있게끔 크기 조절을 하여야 한다. 또 그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어디 있더라? 보자. 위에 그게 있었는데. 짜잔. 여기 있다. 7-5번에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7-5번에 보시면은 8번에 보면 타이틀 텍스트, 바디 텍스트, 그 다음 메뉴 텍스트에 각 글자체 굵기, 크기 등을 적절하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텍스트 간의 위계 질서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게 이제 위에 상단에 메인 메뉴는 글자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그 다음에 서브 메뉴로 나오는 애들은 조금 더 작게 그렇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글자가 그렇게 막 클 필요가 없으니까 H2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특별한 경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미지는 리스트를 사용을 할 거다 했습니다. 그러면 UL을 사용을 해서 만들게요. 이 안에는 li가 들어가도록, li가 이미지가 총 4개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img 태그를 사용을 해서 src는 이미지 안에 얘가 콘 1, 2, 3 요거일 거예요. 1, 2, 3, 4 콘 1 요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ALT가 꼭 넣어주셔야 된다 했어요. 요거 간단한데 빠뜨리시면 점수 감점이 많이 크니까 꼭 넣어주세요. 이거는 연간 이미지 설명이 뭐였었죠? 연간 회원 안내. 이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들을 보통 또 클릭을 했을 때 링크가 걸려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앞뒤로 링크 태그 걸어줄게요. A href는 임시 링크를 걸어줄 거니까 샵 붙여서 임시 링크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시 링크 걸고 나서 보면은 여기 브라켓에서는 자동으로 뒤에 슬러시에 이렇게 붙어버려요. 얘를 이미지를 감싸줘야 돼요. 여기에 A 있으면 안 되고 슬러시가 뒤에 있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글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글자 있었죠. 요 글자도 적어줄게요. 글자는 스팸 태그를 사용을 해서 만들 거예요. 요 li 안에 넣을 거예요. 링크도 같이 포함을 할 거기 때문에 imgsrc 바로 뒤에, 그러니까 슬러시 a 앞에 넣어줄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부분을 씌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스팸 태그를 사용을 해서 연간 회원 안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i 안에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스팸 태그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를 적어주는데 이 이미지랑 텍스트를 한꺼번에 링크를 걸어주게 됩니다. 근데 얘가 총 몇 개예요? 4개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요 세트를 li 세트를 총 4개를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2개, 3개, 4개 하고 이미지의 파일명만 다 바꾸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런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로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저장을 할 때에도 똑같이 뒤에 해가지고 숫자만 바꿔주시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어가지고 쓸 때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연간 회원 안내, 그 다음에 얘는 프리미엄 투어, 공연 참여 프로그램, 단체 프로그램 이렇게 이미지 설명이랑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스팸 태그의 텍스트 이렇게 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글자 미리 보기 해서 보시게 되면은 글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지들하고 텍스트가 밑으로 주르륵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저장을 해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 거는 여기 글자가 가는 거는 얘가 클리어 픽스가 제대로 안 들어갔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세로로 배치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다 됐죠? 그러면 요 이미지들을 이제 가로로 배치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제가 UL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제목은 따로 뭐 수정할 필요 없죠. 그냥 가만히 두면 되고 나중에 위에 버려주는 공간만 조금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를 사용을 했고 이 리스트들을 가로로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컨텐츠 2번 컨텐츠에는 1이었고 CSS에서 작업을 합니다. 컨텐츠 얘는 2번에 컨텐츠 2에 샵 아이디로 줬으니까요. 컨텐츠 2번에 li에 대해서 이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li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일단은 플로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플로트는 레프트로 주고 그 다음에 하나만 플로트 레프트 넣어서 또 확인을 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얘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거는 스팸 태그이고 그 다음에 밑에 한 개 떨어져 나오는 거는 여기에 이 공간 1200 안에 얘네들이 다 못 들어가서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 크기가 한 칸이 들어가야 되는 크기가 1200에서 총 4개니까 얘도 25% 정도가 되겠죠. 한 개가 차지하는 크기가요. 그러면 여기 얘한테도 플로트 레프트 쓰고 위드는 혹은 25%를 줄 건데 25% 주면은 일단 25% 한번 줘볼게요. 25%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폭이 25% 총 4개니까. 근데 이렇게 주면은 여기에 지금 이 이미지가 좀 작아가지고 그런데요. 이 이미지가 사실은 좀 더 많이 커야 돼요. 원래 형태에서 보면 이만큼 이렇게 커야지 되거든요. 크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간격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이미지의 크기를 조금 다시 조절을 해 줄게요. 제가 요거는 또 너무 작게 저장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컨텐츠 2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한테 img 한테에다가 width의 값을 만들어 줄게요. width는 100%로 줍니다. 위에 아까 전에 우리 배너 했는 것처럼 그러면 이 25% 안에 이미지가 꽉 들어차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장을 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은 이미지고. 제가 안 고쳤네요. 요거 4번. 꽉 들어차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꽉 다 들어차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얘가 여기에 중간에 간격을 또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간격은 마진 값을 1% 정도로 가질 거예요. 1%, 1%, 1% 총 4개의 마진 라이트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에 아니고 li에 대해서 각각 이 칸이 들어가 있는 li에 대해서 마진 라이트로 마진 라이트 1% 정도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1%를 넣으면 얘 위드의 값도 줄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1%가 총 하나, 둘, 셋, 4개니까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96%잖아요. 4개 라이트 4개니까 96 나누기 그 다음에 얼마예요? 이미지 4개니까 4 하면은 얼마죠? 24.25 계산기 사용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25% 아니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간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1%씩. 그런데 네 번째 이미지가 또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이미지도 마진 라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마진 라이트는 얘가 있으면 안 되는 애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이미지 한테에는 주지 말아라. 그러면 이렇게 li 마지막 li 한테에다가 클래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여가지고 걔한테는 마진 라이트를 0으로 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름 따로 안 붙이고 여기에서 바로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컨텐츠 2에 li에 밑에다 적어줄게요. li에 가상 요소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콜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스트 차일드 그러면 이 li에 들어가 있는 마지막 자식이 되겠죠. 얘한테는 마진 라이트를 0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머지 li들은 총 라이트를 1%씩 가지고 마지막에는 마진 라이트를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딱 맞아서 떨어지겠죠. 아까 전에 96 나누기 4가 아니고 97 나누기 해야 돼요. 그래야 24.25 나와요. 이렇게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특별한 경험 얘 글자가 너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 컨텐츠 2잖아요. 얘네들 2세트가 컨텐츠 2에 대해서 위로 마진 값을 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 H2 컨텐츠 2에 들어있는 H2에 대해서 마진을 위로 탑으로 줘도 되고 저는 그냥 컨텐츠에다가 마진 탑 줄게요. 탑은 한 20픽셀 정도 이 정도 넘어오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연간 회원 안내 텍스트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사진 밑에 있는 텍스트 그 텍스트들도 이제 조금 너무 얘가 붙어 있으니까 조금 공간을 띄워주시면 더 낫겠죠. 그러면 이미지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여백을 넣어줄까요? 마진 바텀 로는 한 10픽셀 정도 아니면은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컨텐츠 2에 있는 스팬한테다가 이렇게
볼까요? 컨텐츠 2에 요게 모양은 좀 더 보기가 좋아요. 스팬한테에다가 그냥 마진을 위아래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픽셀. 네. 마진은 20, 그 다음에 0.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에 있는 마진 바텀은 없어지고. 그러면 위아래로 공간이 조금 들어가게 되겠죠. 컨텐츠 2에 LI에 LI에 들어있는 스팬. 스팬 태그는 근데 마진, 이제 얘가 인라인이라서 마진을 그냥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진을 가질 수 있도록 블럭 요소로 바꿔줘야 돼요. 디스플레이 블럭. 그러면은 위아래로 공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화면에서. 여기에다가 BR을 한번 넣어볼까? 잠깐만요. 요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추가를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푸터를 지정을 하는데 이만큼 푸터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 푸터에다가 위에 보면은 이렇게 선이 한 줄 있거든요. 그럼 이 푸터에다가 위에 보더 탑으로 주면 되겠죠. 해서 회색 선을 한 줄 탑에만 선이 나오도록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푸터에 이렇게 위에 간격 안으로 줘야 되니까 패딩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패딩 왼쪽에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패딩해서 글자 공간을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적어주면 돼요. 요 텍스트는 요거 따로 P 태그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그냥 BR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리스트를 사용을 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것저것 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막대기 구분선 되어져 있는 거는 달러 표시 해주면, 달러 표시 달러가 아니죠. 이거 원 표시죠. 원 표시에 위에 이렇게 두 줄 선 떨어져 있는 거 요거 해주면은 붙어서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 한번 마무리 지어보세요. 텍스트의 컬러도 조금 더 연하게 바꾸어주고 글자 크기도 바꾸어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의 형태는 우리가 다 만들었으니까 위에 상단에 메뉴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HTML이랑 그 다음에 CSS에서 얘네들의 그 내용이랑 위치 다 잡아준 다음에 이제 jQuery를 사용을 해가지고 마우스 오버했을 때에 얘네들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서브 메뉴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넣도록 할게요. 자, 요거 먼저 HTML 부분부터 볼게요. 자, 여기에 즐길거리 되어져 있는 이 메뉴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얘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는 서브 메뉴, 밑에 있는 서브 메뉴도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UL을 사용을 할 거예요. UL 안에 LI를 넣어서 여기에다가는 서브 메뉴 1 아니면은 여기에 프린트물에서 여러분들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밑에 있는 서브 메뉴 넣어주세요. 보통 한 3개, 4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저는 서브 메뉴 1 이렇게 그냥 적을게요. LI LI 그리고 이 LI는 또
마우스 올렸을 때에 어디로 뭐 링크가 가거나 아니면 마우스 올렸을 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색깔이 바뀌어야 되니까 얘도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자, 여기 li 안에 a 태그를 사용을 해서 링크를 걸어줍니다. 샵. 링크는 글자를 감싸도록 이렇게 li 안에 a 태그를 써주고 이 a 태그 안에는 글자 서브 메뉴라는 글자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서브 메뉴가 보통은 4개 들어가니까 이 li를 총 뭐 한 3개나 4개 정도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똑같이 복사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똑같은 이 줄을 나는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줄에다가 클릭해 놓고 컨트롤 D를 눌러 주시면 복사 가능합니다. 2번, 3번, 4번. 요거 위치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이 li 안에 들어가요. 얘가 li 안에 ul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메뉴들도 다 이 서브 메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웰 세트를 복사를 해서 다른 메뉴들한테에다가도 넣어줄게요. 얘한테도 서브 메뉴, 제일 마지막 메뉴도 서브 메뉴. 총 4개의 메뉴에 각각 서브 메뉴들을 UL로 감싸서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면 잘 됐는 거예요. 밑에 있는 서브 메뉴들이 쭉 다 붙어서 영역도 확장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얘의 이 폭의 크기라든지 위치를 좀 잡아줄 건데요. 그러면은 얘한테다가 이 UL한테에다가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제어를 해줄 거예요. 여기 서브 메뉴 우리 줬는 애 있죠? 이 서브 메뉴의 UL한테에다가 이름을 주세요. 클래스 이름을 서브 메뉴.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줄게요. 다른 애들도 다 요거를 넣어주세요. 서브 메뉴 클래스 이름으로. 요걸 다 넣어서 아까 복사를 하면 됐었는데 그냥 요거 따로 추가를 해줄게요. UL에 서브 메뉴에 있는 UL한테에다가 클래스의 이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보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얘를 이제 반듯하게 모양 이 글자들이 제대로 나오도록 그 다음에 li를 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줄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거는 이제 CSS에서 할 거예요. HTML에서 할 거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SS에서 어디에 해주느냐 하면 우리가 얘가 헤더에 있는 내부 안에 들어있는 애니까 여기 헤더에 있는 부분의 제일 밑에 부분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헤더에 있는 내부에 li에 있는 li 안에 그 다음에 UL을 또 만들었죠. UL에 있는 서브 메뉴 S 서브 메뉴 요 클래스 이름 복사를 할게요. 서브 메뉴에 들어가는 li한테는 이렇게 적어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헤더에 있는 서브 메뉴 뭐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렇게 바로 그냥 순서 구조를 쭉 다 적었어요. li한테에다가 뭐를 줄 거냐 하면은 폭을 먼저 지정을 해줄 거예요. 위드의 값
위드는 어느 정도의 폭을 주느냐 하면은 이 메뉴, 서브 메뉴가 포함되어져 있는 각각의 요 메뉴만큼 우리가 총 25%씩 나눴잖아요. 그 25%에 꽉 차도록 100%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드의 값은 100% 입력을 시켜줄게요. 서브 메뉴의 li의 폭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드릴게요. 이렇게. 요거 추가했어요. HTML에서 각각의 얘네들의 UL 한테에다가 UL 한테에다가 뭐를 해줬죠? 서브 메뉴라고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 클래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li 한테는 폭을 100%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자, 요거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메뉴, 요거 서브 메뉴 넣을 때 첫 번째 메뉴 있죠? 큰 주 메뉴. 주 메뉴가 있고 주 메뉴에서 여기에서 뒤에 이렇게 li 해서 닫아버린 상태에서 밑에 메뉴 적으면 안 돼요. 이 li가 작은 서브 메뉴의 UL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끝에 이렇게 세트가 되도록 요거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보더 넣는 거. 보더 밑에 하단에 그 카피라이터 부분에 푸터 해가지고 보더 넣었잖아요. 보더는 그냥 보더 해가지고 뭐 한 개 1픽셀 이렇게만 넣으면 안 되고, 보더 속성에는 총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줘야지 나와요. 보더 선 굵기 1픽셀, 그 다음에 선 모양 뭐 솔리드다, 그 다음에 선 색깔 샵 해가지고 색상 코드 값 요렇게 총 3가지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잠깐만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 볼까요? CSS에서 여기 에라에다가 요거는 그냥 보세요. 아까 보더 하도 조금 다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1픽셀, 그 다음에 솔리드 OLID 솔리드, 그 다음에 색상 샵 뭐 333 이런 식으로 요렇게 넣어야지 선이 들어가요. 만약에 위에만, 아까 전에 밑에 푸터에는 위에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더 탑 이렇게 해야지만 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선 모양 요렇게 선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닫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얘가 마우스 올렸을 때에 이 서브 메뉴가 밑으로 나와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지금 위치가 이렇게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얘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기준점을 잡아줘야지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 각각의 이 메뉴들, 큰 주 메뉴가 기준이 되어서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요 위에다가 적을게요. 서브 메뉴 li 위에다가 얘는 서브 메뉴까지만 주시면 돼요. 서브 메뉴의 속성을 넣어줄 거예요. 서브 메뉴에다가 속성을 넣어주는데 먼저 뭐를 넣어주느냐 하면은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포지션을 위치 잡아줄 때에 사용을 하는 속성이었는데 얘는 일단은 앱솔루트라는 값을 주세요. 앱솔루트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프트는 0을 줄게요. 그 다음에 탑으로는 값이 위에가 li가 20픽셀이다가 15 한 35 40픽셀 임의로 그냥 40픽셀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요렇게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을 하고 서브 메뉴에다가 줬는 거예요. 이 앞에 사실 이거 다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네들 위치 잡아주기 위해서 앞에 부분 다 적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또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깨어져서.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에 다 겹쳐져서 나와 있는 거예요. 위치도 막 저쪽에 이렇게 이상하게 가 있고. 그러면 얘를 기준점이 여기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잡았잖아요. 이 포지션은 앱솔루트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원래의 기준점에서 절대값을 줘서 레프트 왼쪽으로는 0 붙여 있고 오른쪽 위쪽의 탑으로는 40px에 떨어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앱솔루트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원래 기준이 되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기준이 되는 애가 없죠. 어디를 기준으로 얘가 이 서브 메뉴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기준은 누가 되느냐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li 내부의 li 위에 주 메뉴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 상단의 헤더 내부의 li한테에다가 여러분들 포지션을 또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뭐를 넣느냐 하면 릴레이티브로 값을 주세요. 릴레이티브가 이제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이 li를 기준으로 서브 메뉴가 요 위치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이렇게 됐나요? 여기에서 보면은 위치가 지금 조금 또 안 맞아요. 요거는 뒤에 이거 뭐죠? 얘 배경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에다가 lia에다가 지금 보면은 헤더의 내부에 li 있죠. 그러면 HTML에서 보면 이 헤더에 들어있는 내부에 있는 li 중에서 A가 걸려져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얘네들 이 값을 줘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일단 배경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배경은 CSS에서 여기 lia한테다가 헤더의 내부 lia한테다가 줍니다. 백그라운드를 넣을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해서 그냥 색상 코드 값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오파시티, 우리 포토샵에서 오파시티 있죠? 불투명도 값 넣어주는 그걸로 같이 할게요. 그래야지 얘를 마우스 올렸을 때에 이제 또 거기에도 이제 오파시티 값을 줘가지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보일 거거든요.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단색을 넣어도 사실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뭐를 적어주느냐 하면 이거 저번에 우리 맨 처음에 CSS 할 때 했던 건데 색상 코드, 색상을 나타낼 때 그냥 글자 뭐 화이트, 뭐 블랙 이렇게 적어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샵에서 색상 그 코드 혼합 6자리 해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RGB로 색상을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RGBA라고 적어주세요. RGBA는 뭐냐 하면은 레드, 그린, 블루 우리 왜 포토샵에서 보면은 채널 있었잖아요. 그 채널에 관련되어져 있는 색상 코드 값이에요. RGBA는 뭐냐 하면은 우리 포토샵에서는 오파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알파 값이에요. 그래서 A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괄호 열고 작은 괄호예요. 작은 괄호 열고 여기에다가 이제 RGB 각각의 코드 값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색상 그 혼합되는 정도의 값을 적으면 되는데 포토샵을 보고 잠깐 제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보면 우리가 만약에 빨간색을 한다. 요 부분인 거예요. 요 부분 RGB 되어 있는 거.
이 값을 각각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까만색으로 넣을게요. 까만색은 255, 255, 255예요. 쉼표하고 255, 쉼표 255. 그 다음에 또 쉼표하고는 제일 마지막에는 알파값, 불투명도의 값. 여기에는 소수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 0.5 정도. 그러면 50%만큼 불투명도 오파시티를 가지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흰색이네요. 255 흰색. 여기 뒤에 이렇게 생겼죠. 까만색으로 해줄까? 까만색은 000이다 참. 255 말고 저는 좀 잘 표시나게 그냥 0으로 줄게요. 이렇게 돼요. 얘가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겹쳐지죠. 이 겹쳐지는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뭐였었죠? 아까 서브 메뉴에 탑값 앱솔루트 줬는 부분 여기 있죠. 탑값. 이 값을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맞춰줘야 돼요. 이거는 한 60 정도 넣어볼까요? 60 한 2. 너무 시꺼머니까 그냥 좀 고쳐야 되겠다. 0.8. 저 여기 RGBA 값 좀 고쳤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색상 표현할 때에 RGBA라는 값을 사용을 해서 적어주실 때는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각 RGB 값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는 불투명도의 값, 알파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1까지예요. 0부터 1까지. 0.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소수점으로 표현을 하는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치는 다 잡았죠. 자, 그러면 이제 위치 다 잡았다라면은 일단 얘가 처음에는 보이면은 안 되잖아요. 마우스 주 메뉴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안 보이게끔 숨겨놓도록 할게요. 자, 숨겨놓는 거는 얘 자체, 이거 얘네들 서브 메뉴, 요거죠. 이 서브 메뉴가 통째로 안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얘한테다가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논 해서 일단 숨겨 놓으세요. 안 보이도록.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사용을 해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얘가 보여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위치만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논 해서 이렇게 숨겨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jQuery로 들어가게 될게요. 그러면 jQuery 파일은 거기 시험장에 가면은 파일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운을 받아서 여기에 우리가 만들었는 스크립트 폴더 안에 여기 스크립트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파일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 스크립트 폴더 안에 만들 거예요. 여기 왼쪽에 요 스크립트 폴더에 마우스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파일 만들기 해서 여기에는 그냥 script.js 이렇게 보통 만들면 돼요.
.js 스크립트 파일이니까 .js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폴더 봤을 때 이렇게 스크립트 폴더 안에는 거기에서 시험장에서 제공을 해주는 쿼리 파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요 JS 파일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 저장이 되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해볼게요. 요거 메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사용을 하겠다 할 때 앞에 이렇게 달러 표시해주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겠다. 근데 어떤 부분에 내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밑에 있는 서브 메뉴를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 제가 HTML이랑 약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여기죠. 여기 내부에 있는 요 부분 li에 들어있는 이 즐길거리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밑에 있는 서브 메뉴를 보여라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이 jQuery 함수 형식에 맞게끔 그냥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러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괄호 달고 누구를 대상을 여기에다가 적어줘야 되겠죠. 대상은 여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누구한테 들어있는 내부 밑에 있는 li 밑에 ul이죠. ul 밑에 있는 li한테의 그럼 얘가 되는 거죠. 내부의 ul에 li한테의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 마우스를 올리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 올리면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뒤에 점 해주시고 마우스 오버 했을 때에 함수를 실행을 하여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괄호 열고 펑션 함수를 실행을 하겠다. 중괄호 열고 닫고 끝나는 거는 뒤에 또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함수를 실행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달러 표시하고 그 다음에 대상 괄호 안에 따옴표에서 대상을 적어줍니다. 내부에 있는 ul 안에 있는 li한테에다가 점 마우스 오버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함수를 실행을 하여라. 어떤 함수를 실행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중괄호 안에다가 적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쭉 붙여서 적으면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이렇게 내려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기가 좀 쉽겠죠? 요 사이에다 이제 적어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누구를 했을 때 이제 보여줘라. 그러면 여기에다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호출을 합니다. 달러 해서 여기에다가 괄호 열고 또 누구예요? 얘가 이 내부에 있는 ul한테 있는 li의 서브 메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얘를 다 적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 안에 있는 다른 아이잖아요. 서브 메뉴를 찾아서 보여줘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this. 누가야, this? 맞아요, this. 요렇게. 그러면 얘의 마우스 올렸을 때의 이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누구를 찾아라. 점 find 찾아서
거 보여줘라 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찾는데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갈로예요. 찾아라. 누구? 이 주 메뉴에 있는 맞아요. 서브 메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얘한테의 여기에 이 li에 있는 얘를 찾아야 되는 거죠. 클래스. 그러면은 여기 그 jQuery에서는 이 CSS의 클래스 이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점 클래스 이름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적으면 안 되고 여기에 호출할 때 이렇게 따옴표 안에 클래스 이름 넣어 주셔야 되겠죠. 서브 메뉴 SUV MENU. 서브 메뉴를 찾아라. 찾아서 어떻게 해라? 보여줘라. 쇼. 끝. 서브 메뉴를 찾아서 파인드해서 보여주어라. 일단 그럼 보이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띄어서 이렇게 올리니까 안 나오네요. 점 빠졌네. 요렇게 펑션. 네, HTML 부분에다가 제일 하단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다가 참 들어갔다. 여기 바디 슬러시 바디 위에다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 구조 다 보이고 나서 얘를 땡겨와서 실행을 하겠다 거예요. 메뉴에다가 적으면 이 jQuery를 먼저 실행을 하고 HTML 보여주기 때문에 쿼리에 뭐 많이 동작이 많이 있으면 페이지 좀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슬러시 바디 위에다가 스크립트 src는 해서 쿼리 불러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장했는 자바스크립트.js 스크립트.js 요거 하고 두 줄 요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HTML 파일에다가 우리 CSS 링크 연동하듯이 얘도 쿼리 파일도 연동을 시켜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요 부분을 바꿔주시면 돼요. 쇼 부분을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부드럽게 내려와라 하는 거 슬라이드 다운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슬라이드 다운. 밑에는 그러면 뭘까요? 맞아요. 슬라이드 업. 그러면 저장을 하고 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하면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에 스르륵 이렇게 내려오죠. 스르륵 사라지고 요 차이점이에요. 아까 전에 하이드하고 쇼하고 차이점이 두 개의 차이점 알겠죠? 요렇게 하는 거 하고 그냥 갑자기 뚝 통째로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 하고. 근데 시험에서는 요 슬라이드 업다운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제가 요거 아랫개인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기억나요? 얘가 이 작업을 다 수행을 할 때까지 이렇게 오류처럼 보인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써야 된다 했어요? 맞아요. 스톱. 어디에? 여기에 슬라이드 업 앞에다가 스탑을 써주시는 거예요. 점 스탑. 밑에도 마찬가지 슬라이드 업 앞에 점 스탑. 끝. 이제 그러면 메뉴는 끝났어요. 그러면 얘를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만 알겠죠? 아이고 S가 빠졌네. 이렇게. 그러면 메뉴는 끝났습니다.